안녕하세요. 메셀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016학년도 3월 고3 나영 문과 시험 마지막 풀이 시간이에요. 저저번 시간에 3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고, 저번 시간에 2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2등급에서 1등급 혹은 1등급에서 만점을 찍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려고 해요. 난이도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저저번 시간 때가 난이도 하 문제,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문제가 중문제, 이번 시간에는 상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고난도 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이 시험에 대해서는. 전체 모든 시험에 대해서 고난도가 아니고 이 시험에 대해서 고난도입니다. 각각의 개념들은 쉬운 편인데 그 개념들이 조금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헷갈리거나 길어져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단 요 11번 같은 경우가 정답률은 72%인데 이게 뭐 객관식이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착각을 해도 문제는 풀리게끔, 그리고 대충 풀어도 문제는 풀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이 정도 나왔고, 실제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문제 출제하셨다면 아마 이건 정답률은 절대 3점짜리도 안 되고 정답률은 한 50%대로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제가 좀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써둔 이유는 생각보다 이게 필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둔 거니까 만약에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나 그리고 시험지에다가 미리 제가 여기 써둔 거를 여러분들이 쓰고 가셔야 됩니다. A라는 집합은 자연수고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은 0, 1, 2, 3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F란 함수는 A에서 A로,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고요. G는 자연수인데 결국에는 다 도달하는 데가 0, 1, 2, 3은 걸로 도달하는 그런 함수예요. fx는 mx고 gx는 잡아봐요. x를 사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gx는요, x를 사로 나누는데요. g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i들을 사로 나눈 나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4를 4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0입니다. 4를 5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남나요? 그죠? 1이 남죠. 왜냐면 4 곱하기 1 더하기 1이 5니까요. 나머지가 1이 남아요. 그럼 6을요 4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얼마 남나요? 네, 2가 남아요. 7을 4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3입니다. 그죠? 3. 그 다음에 8을 4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0입니다. 1을 4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1입니다. 2를 4로 나눴어요. 나머지 얼마일까요? 2입니다. 3을 4로 나눴어요. 나머지 얼마일까요? 3입니다. 4를 4로 나눴어요. 나머지 얼마일까요? 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4의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해라고 했어요. 1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돼도 되고요.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됩니다. 1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1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수가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개수가 하나가 되건 이걸 1로 잡건 크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착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gfx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fx가 mx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럼 x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m이 되고 2라고 생각하면 2m이 되고 3이 되면 3m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뭐 4m은 4는 4m이 돼야 되고 5는 5m이 되고 6은 6m, 7은 7m, 8은 8m이 돼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g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죠? 0, 1, 2, 3을 찍어야 되는데 0, 1, 2, 3 중에서 한 개만 되도록 해라고 했어요. 한 개만. 그러니까 0이 나오면 0만 계속 한 개가 나오고 1이 나오면 1만 한 개가 계속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드는 m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m이 1일 때요. m이 1이라고 하면요. 1, 2, 3,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1일 때 제가 나머지 얼마를 했어요? 1이요. 2일 때 나머지 얼마를 했어요? 2요. 3일 때 3이요. 4일 때 0이요. 4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4가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m은 1은 되면 안 되겠네요. m은 1이 되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m이 2라고 하면요. m이 2라고 하면 봅시다. 2, 4, 6, 그 다음에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머지가 2일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4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6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2죠. 8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2, 0. 두 개가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안 되네요.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m은 3일 때를 봅시다.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와요. 3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3입니다. 6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2입니다. 9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9일 때 나머지 1입니다. 그러면 12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0입니다. 4개가 나오네요. 계속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럼 얘도 안 되겠네요. m은 3일 때도 안 되네요. 그럼 m은 4라고 하면요. 4, 8, 12, 16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4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0. 8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0. 10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0. 16일 때 나머지 얼마예요? 0. 0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m이 4일 때입니다. 그럼 만약에 m 다음에 또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m은 8일 때겠죠. 그죠? 4의 배수. 그러니까 나머지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오려고 하면은 그죠? 4일 때는 계속 그걸 때밖에 없어요. 4의 배수일 때밖에 나머지 한 개가 나오고 4의 배수가 아니면 나머지가 한 개 이상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2등급 정도 수준의 문제지만 실제로 깔끔하게 푸는 것까지를 생각해 보면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까지만 풀 수 있으면 그죠? 니은이 맞는 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밖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51%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7번을 정말 제대로 푼다 아니면 해설지처럼 푼다.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이게 해설지가 있거든요. 해설지처럼 푼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17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정말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17번은 풀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처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요 사각형을 그냥 그대로 한번 제가 그릴까요? 안 그리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도형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도형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여기가 B죠. 여기가 A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A이고 여기가 B가 되게 되고 B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봐봐요. 직각삼각형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직각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이죠. 그죠? 직각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직각 이등변이죠. 그래서 얘가 일단 45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45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45도가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45도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도형이 나오면 직각이라고 하는 요소 말고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직각을 우리 찾을 수 있으면 무조건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이거는 어지간한 실력자가 아니면 못 찾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길이가 이제 A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기울기가 지금 봐보세요. 이만큼 갈 때 B만큼 갈 때
이 기울기를 볼게요. B만큼 갈 때 마이너스 A로 갔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갔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얘랑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요, BA이기 때문에 얘랑은 뭐가 같냐면 길이가 같아요.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이등변삼각형.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를 살펴서 본다고 하면요, 봐봐요. 얘가 A만큼 내려올 때, 그러니까 봐봐요. 얘가 이렇게 할게요. B만큼 갈 때 A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B만큼 갈 때 A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B만큼 갈 때 A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B만큼 갈 때 A가 간 거기 때문에 B분의 A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울기는 A만큼 갔을 때 B만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죠? A만큼 갔을 때 B만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에서 곱하게 되면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돼요. 기울기와 기울기가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챙겨야 되나요? 챙겨야 될 수도 있고 안 챙겨야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계속 AB로 줬기 때문에, 두 가지 문자로만 줬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실력자고, 못 찾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도 따져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일단 4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FM이 여기죠. M은 중점입니다. 그죠? FM이랑 GM이랑 같니라고 물었어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중학교 도형인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원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개념으로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원이 있는데 원에 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을 지름으로 하고요. 여기에 아무 점이나 있으면 연결을 시키면, 중학교 때 어떤 거 배웠냐면요, 얘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살짝 기억이 나시나요? 원과, 그죠? 원위에 있는 점인데 지름을 하나 잡고요. 여기 원위에 있는 아무 점을 다 봤을 때 여기 빼고 다 직각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도 이렇게 하더라도 얘도 직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지금 지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름이 있고 그다음에 직각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지. 지름으로 생각하고 지금 직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원으로 생각하면은, 그죠? 직각 만들어지죠? 그럼 원은 특징이 뭐냐면 중심에서 모든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럼 이 거리도 같고 이 거리도 같고 요 거리도 원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FM이랑 GM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죠? 기억은 해결. 그 다음에 니은은 삼각형 EFM과 FGM의 넓이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이 경우는 그림을 잘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것과 이렇게 그려진 걸 조금이라도 비교해보면, 얘가 조금이라도 더 커 보여 하면서 바로 오케이를 치고 가도,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림이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크긴 크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 좀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얘가 FGM이 있는데
EFM, 그죠? EFM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 반지름이라 생각하고 FM이 반지름으로 생각하고요. 반지름을 생각하고 얘가 지금 보세요. 지금 이등변이죠. 이등변인데 중점을 향해서 내려왔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중점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면요. 얘도 딱 절반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냥 쭉 내려와서 절반이 된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 게 저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된 게 제일 크고요. 넓이가.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 있으면 점점 삼각형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오게 되면 삼각형 크기가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삼각형 크기가 이때가 제일 크거든요. 큰 거는. 뭐 얘가 이렇게 된다 해도 삼각형이 좀 여러분들이 보기보다 좀 작아 보이죠. 그죠? 요때가 제일 최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얘가 지금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 90도가 되게끔 딱 이게 1대1 되게끔 올라오면은 그죠? 똑같아지는 거고 쥐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있을 때는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FH가 6루트일 때 FH 6루트이란 얘기는 FGM일 때 FM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3루트이죠. 절반이니까. 넓이의 최대값은요. FGM. 얘가 똑같이 얘 모양과 같아진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최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네요. 그러면 이 길이와 그죠? FGM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라고 해서 풀면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3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3루트 요거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가 되니까 지워지고 3 남으니까 9가 되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되는데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 산수기하 평균을 쓰거나 뭐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풀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번을 보게 되네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은 어렵지가 않는데 문제가 처음에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죠?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정답률은 37%대고요.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보다요. 집합 a는요. x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크고 그 다음에 a는 x제곱 플러스 2x보다 작아야 하고요. x는 자연수라고 하는데 이게 공집합이 돼야 한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일단 x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숫자를 넣어보면 됩니다. 일단 넣어보세요. 넣어보겠습니다. x는 1일 때부터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0이 되고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게 돼요. 오. 그리고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a는 3은요. 얘가 3이라는 얘기는 그죠? 요거와 요거 사이를 만족시킨 자연수 x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a는 지금 3이 안 됩니다. 그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x는 2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또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4 더하기 4가니까 8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3을 한번 더 집어넣어 볼게요. x는 3을 집어넣으면 그죠? 9 빼기 1이니까 8이 나오게 되고 a 그 다음에 9 더하기 6이 나오니까 15인가요?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A라고 하는 아이가 1도 되고 2도 되죠. 근데 3은 안 되죠. 이 경우도 보세요. 3은 안 되죠, A가. 부등호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되는 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포함이 안 되는 거가 A가 지금 3이 안 되네요. 또 요 경우를 보니까 A가 8이 또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X는 4는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보면 여기가 4를 집어넣으면 15가 나오고요. A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6 더하기 8이니까 24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15도 안 되네요. 그렇게 보면은 얘랑 얘가 전부 다 안 되는 거네요. 공집합이 되는 거네요.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네요. 그죠? 들어올 수 없는 아이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의 식이 얼마냐면요. x제곱 플러스 2x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2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급수네요, 급수. 급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분의 1 뒤집어라고 했네요. 그죠? 뒤집어야 되네요. 그러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고요. 얘를 한 번 더 이제 묶어줄게요. 묶으면 n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묶였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부분분수식 아시죠? a 곱하기 b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대로 풀어준다고 하면은 제가 2분의 1로 묶이고 n분의 1은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형태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게 만약에 한 개 남으면 뒤에 거도 한 개 남고 앞에 게 2개 남으면 뒤에 게 2개 남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수업 시간 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보면 나열해 볼게요. 1 들어갔을 때 3분의 1 더하기 급수니까 더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쭉쭉 가다가 그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계속 가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지금 얘랑 얘가 지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되게 되는데 4분의 1도 지워지고 4분의 1도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2개 남게 되고 뒤에 있는 거 2개가 남게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도 지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5분의 1도. 왜냐면 여기가 5분의 1 자리잖아요. 그죠? 5분의 1도 지워져요. 그러면 남게 되는 것은 2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이 아이들은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나중에 이런 애들이 남아요. 더하기 마이너스죠. 이쪽 부분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얘처럼 n 플러스 2분의 1. 앞에 거 2개가 남았기 때문에 뒤에 거도 이렇게 2개가 남게 되고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주면은 리미트를 해주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남게 되고 2분의 1, 2분의 3이기 때문에 그죠? 정답은 4분의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틀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걸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부분분수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실력을 봤을 때. 부분분수 문제가 실력을 가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실력을 가렸을 겁니다. 만약에 부분분수를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부분분수 꼭 잡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풀었는데 부분분수 몰라서 틀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풀 차례냐면 28번을 풀 차례네요. 28번.
28번은 이게 문제가 출제를 잘 해주셨는지 또 잘못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수가 유발이 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졌어요. 합성함수가 또 나왔네요. 그죠? 합성함수. 그다음에 치역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챙기고 가야 되는 거는 치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치역이라는 단어. 색깔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치역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치역. 자, 보겠습니다. fx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0 그래프를 그릴 때 fx의 그래프가 이거 fx 그래프 그립니다. 그냥 제가 fx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이 형태로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a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0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죠?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0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fx의 형태가 지금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쉽게 나왔어요. 1차 함수 여기 6이고요. 그런데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로 그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0을 집어넣게 되면 6이기 때문에 6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가 2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이런 형태가 될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래 볼록이죠. 그런데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요렇게 일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실제로 나오진 않는 부분일 거고 0보다 작을 때만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될지 아니면 요렇게가 될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gx가 그죠? 얘가 gfx의 치역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gfx가 얼마냐면은 결국에는 fx가 플러스 10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fx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1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무조건 fx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커야 돼라고만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등호를 무시하게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런데 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역이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정의역이 있고 y 공역이 있을 때 치역은 뭐냐면 무조건 연결이 되는 부위가 연결이 되는 게 치역이야. 만약에 1, 2, 3, 4가 있었어. 근데 4랑 연결이 안 됐어. 그러면 1, 2, 3, 4는 공역이지만 치역인 것은 1, 2, 3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치역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서 이 조건들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치역이 마이너스 10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0이 포함이 안 되면 그거는 치역이 아니고 공역이죠. 그 위에 떠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10보다 위에 떠있다라고만 하면은 공역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0도 포함이 돼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죠? 6이 제일 최소값이죠. 6이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요 fx에 대해서는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마이너스 10이 안 걸리네요. 그럼 요거는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요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여기가 그죠? 제일 꼭지점이 2차 함수를 제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꼭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꼭지점이 요런 모양일 때는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고 요런 모양은
꼭지점이 최대값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라고 했으니까 제 최소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x가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fx에 대해서 범위가 있는데 x가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즉 이거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편일 때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최소값이 6이에요. 얘는 계속 올라가는 애니까.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요. a의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 모양과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끊깁니다. 그죠? 2차 함수는. 왜냐면 0보다 작아야 될 때니까. 끊기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요거 이상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마이너스 10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에 있어야 됩니다. 축이 마이너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형태를 봤을 때 지금 2차 함수를 얘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쪼갠다라고 하면요.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쪼갠다라고 하면요.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뭐 얼마가 붙어요. 반제곱입니다. 그죠?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좋아하는 그 방법 반제곱. 그러면 이게 이제 x제곱 플러스 2ax가 나오니까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 요 a가 만약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요 a가 양수다. 양수면은 예를 들어서 2라고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라고 잡으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애죠. 그죠? 평행이동 잘 아셔야 됩니다. x 플러스 2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a는 양수여야 해요. a는 양수여야 합니다. 만약에 a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2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양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양수를 넣었을 때 그만큼 이게 제일 기본적인 함수는 0,0일 때가 기준인데 그죠? 얘가 뭐 플러스 a만큼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좌표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a죠. 그죠? 플러스 a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동한 것은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어야지만 그죠? 마이너스 10 이상이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치역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갈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i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a가 양수죠. 그 i를 우리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a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그죠? a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은 얼마? 마이너스 10.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이 플러스 6은 뭐가 조금 계산이 그래 됐네요. 이걸 6을 만약 요렇게 보내주면은 마이너스 16이 되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a제곱은 4가 되게 되네요. 그죠? a제곱 4가 되게 되네요. 그러면 a는 4냐, a는 마이너스 4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가 a는 양수라고 배우기 때문에 a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과정이 그냥 요걸 제가 a라고 집어넣고 바로 풀어도 사실 주관식이라 가지고, 그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될 수 없으니까 4만 골라도 되는데 참 뭐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치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치역은 그때부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정말 잘 알아주셔야 해요. 만약에 뭐 공역이었다 하면 또 어떻게 문제 또 달라졌을 수가 있겠는데, 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치역이라서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도 좀 알아두셔야 하고요. 평행 이동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반제곱 형식이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왜 써놨냐면 생각보다 써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기 편하게 묶어주셔야 합니다. 묶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묶으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8x 나왔고요. 마이너스 60이 나왔어요. 그냥 얘로 그냥 묶은 거죠. 그죠? 마이너스 60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60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정리를 하면은 4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분의 60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에 제일 편한 형태를 본다고 하면 이 형태로 보는 거죠. 정근선이 4만큼 올라와 있고요. 이 정근선이 2분의 15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2분의 15는요. 그죠? 7과 8 사이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과 9 사이의 중간에 있는 거죠. 2분의 15는. 그죠? 왜냐면 2분의 15가 7.5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AN을요, 우리가 FN의 함수값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A1을 넣으면 F1이랑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냐면 A1부터 AM까지 더할 때 73이 되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죠? 풀었습니다. 그죠? 풀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개념을. 그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에요. x분의 1 같은 경우에 x는 1일 때 넣으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죠? 근데 x는 마이너스 1일 때면 값이 얼마예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요. x는 2일 때, x는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얼마? 0. 그러니까 대칭 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되는 부분들끼리 더하게 되면요 0이 되게 돼요. x분의 2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숫자가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2입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요.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요게 지금 x분의 1, x분의 2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0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얼마가 붙었어. 여기도 플러스 얼마가 붙었어. 그럼 얘랑 대칭될 때는 빵이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는 빵인데 플러스 얼마가 붙은 거면 그거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x분의 1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f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냐면 1 플러스 3이고요. f-1을 집어넣었어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얘랑은 지워지지만은 얘는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되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2랑요 4가 있어요. 그러면 2랑 4를 그죠? 2배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근데 중간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3을 2배 하면은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이 만들어졌는데, 그죠? 얘는 대칭된 것끼리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돼요. 그런데 얘는요, 대칭된 애들끼리 지금 전체적으로 더해졌다 했을 때 얘끼리는 0이지만 얘끼리는 그냥 계속 4가 더해지거든요. 4 더하기 4가 되거든요. 대칭된 아이들끼리 더하면. 그러니까 8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F7이랑 F8을 더하게 되면, 그죠? 이것끼리는 지워지는데 4는 살아남아 있고 얘도 4는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칭된 애들끼리 더했을 때 8이 됩니다. 그러면 7, 8끼리 서로 지금 대칭이고요. 6하고 9끼리 대칭이고요. 그럼 8, 8 나왔죠. 쭉 내려가다 보면 1하고 14까지가 대칭이 되게 되는데 1하고 14까지가 우리 왜냐면 1부터 쭉 몇 번째 항까지니까 여기까지도 8이에요. 총 몇 개가 나왔냐면 7개가 나왔어요. 7, 8이 56. 그죠? 아직 7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부터 쭉 진행이 되고 14까지 갔고요. 15를 계산해보면 15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15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15를 넣게 되면 8이 되게 됩니다. 8. 왜 8이 되나요? 라고 물으면 봐봐요. 15를 넣으면 얘가 30이죠. 15분의 60이 됩니다. 15분의 60은 4입니다. 4 더하기 4니까 8이 되죠. 그 다음에 16을 넣었어요. 16을 넣으면 또 계산이 되면 7 플러스 이제 7 플러스 얼마가 되게 됩니다. 7 플러스 얼마. 7 플러스 17분의 9가 되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 자세한 계산은 필요 없지만 일단은 좀 8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15까지 계산했을 때 15가 8이었고 이까지가 14까지가 56이었으니까 64였죠. 56 더하기 8은 64. 근데 얘가 지금 7보다 조금 더 크지만 8보다는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8을 계산해도 그죠? 7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17을 넣는 순간 이 아이가 4가 넘어버리거든요. 여기다가 17을 넣어버리는 순간 이 아이는 일단 4보다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73을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딱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값까지 구한다고 하면은 16이고요. 17이 되는 순간부터는 73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 수가 있냐,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묶은 다음부터는 대칭 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냐, 바로바로 계산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또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겠죠. 정답률은 20%인데 실제 난이도로는 이게 20%짜리는 아닌데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공포심이나 시간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봤고 제가 그냥 고3이다,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고3이다, 너무 잘하는 고3 말고 그랬을 때 한 88점까지는 그래도 좀 기본기만 갖추고 있고 문제 제가 풀어봐라는 정도로만 딱 풀어봤으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문제풀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뭐 100점 받을 수도 있고 88점 이상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제가 해라는 것만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양이 작아요. 그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뭐 1등급 커트라인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어렵긴 어려워요, 이 시험이. 그래도 근데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고요. 2017학년도 3월 모의고사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